바둑 레시피의 정다운입니다. 바둑을 둘 때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뭘까요? 아마도 날일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날일자는 자신의 돌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넓혀갈 때도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날일자가 공격을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네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한 판의 바둑을 둘 때 한 번은 꼭 나오는 날일자. 이 날일자가 공격에도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변에 있는 백돌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흑은 A와 B 그리고 C 정도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가장 강력한 공격 수법인 붙임을 이용해 볼까요? 네, 이렇게 붙여가면 백도 젖혀갑니다. 그럼 젖혔으니 늘어야겠죠? 그럼 백도 하나 치받아 두고요. 이렇게 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지금 봉쇄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정도로 해도 계속 뛰어나오면 이것은 백이 타개가 너무 잘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이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단도 남아있죠. 이 모양은 흑이 공격을 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남긴 모습인데요. 그러므로 붙이는 수는 좋은 공격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모자 씌움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비로 두어가는 수겠죠? 그렇다면 백도 이제 밭전자를 째고 나옵니다. 여기서 C로 미는 것은 백도 나와서요. 이것은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이 머리만 내민 아주 좋은 모양이 됩니다. 흑도 최선은 이렇게 날일자로 계속 공격하는 방법인데요. 바둑을 둘 때 이런 모양도 아주 많이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둬야 하는지 상용수단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어서는 흑이 다 받아줘도 여기 이 흑돌이 급소에 가 있기 때문에 백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계속 흑집을 밀어주어서 흑이 집도 차지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불만이고요. 백도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묘수입니다. 흑도 젖히는 것은 백이 끊어서 이것은 흑 한 점이 잡히게 되겠죠. 흑도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요. 그러면 흐름을 따라 백도 가만히 나가두고 나와서 끊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흑을 살리는 것은 계속 막아서 이것은 흑 세 점이 다 잡혔죠. 오히려 공격을 하려다가 백이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두니까 흑이 마땅히 둘 곳이 없네요. 흑도 밑으로 젖히는 수 등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맞고 이런 정도로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뛰면 아까 붙이지 않고 그냥 밀은 것보다 백이 훨씬 득을 보았죠? 네, 이렇게 마늘모로 나오고 붙였을 때 흑도 젖히는 수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최선인 젖히는 수를 선택하더라도 백이 너무 타개가 잘 된 모습을 보셨죠? 이 모자 씌움도 별로 좋은 공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날일자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날일자 공격이라면 이 C곳에 두어야 하는데요. 일단 그냥 붙여서 나오는 것은 흙도 막아서요. 그냥 일반적으로 넣는 것도 계속 이렇게 틀어 막는다면, 물론 백은 살 수야 있겠지만 흙이 외세가 너무 두터워졌죠. 원래 공격이란 것은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외세를 얻고 그리고 상대를 옹졸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백이 망했고요. C로 두었을 때 그럼 백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날일자로 좀 늦춰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흙은 또 날일자를 하고요. 날일자를 해야겠죠? 계속 날일자로 공격을 하는 수도 가능하고요. 이미 두 번의 날일자로 인해 튼튼한 외세를 얻었죠. 이런 식으로 지켜서 반대쪽을 계속 집을 짓는 수도 가능합니다. 아까 A에 붙였을 때는 나중에 나와서 끊는 맛이 있었고요. 모자를 씌우는 것도 이렇게 상대방의 흐름을 도와주는 이적수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방금처럼 C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의 약점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적수도 아니었죠. 이렇게 다른 공격이 마땅치 않을 때 날일자 공격을 사용하면 자신의 집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도 없이 튼튼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날일자 공격 참 매력적이죠? 날일자 참 매력 있는 아이죠? 자신의 집을 지킬 때도 그리고 자신의 돌을 타개할 때도 아주 많이 쓰이는 날일자. 바로 공격에서 쓰인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날일자가 또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들어온 장면인데요. 백이 용감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을 혼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 칸 뛰는 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칸 뛰는 수에 악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듯이 한 칸 뛰는 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수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뛰어나가는 수는 이쪽에 흙집은 넓혔지만 이 백돌들이 너무 쉽게 타개를 했죠. 지금 이 돌들이 오히려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들은 봉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공격 방법이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A의 한 칸 공격도 신통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위에서 누르는 모자 씌움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모양도 아까 봤던 장면도와 마찬가지로 백은 이렇게 밧전자를 째고 나옵니다. 어느 한쪽으로 미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나가서 백이 머리를 먼저 내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밀어가서
쉽게 타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밀어갈 수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씌우면 봉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끊게 되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흙이 막을 수가 없게 되죠. 양단수로 잡히기 때문에요.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늘면 이것은 오히려 백이 안방을 차지하고 크게 사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런 한 칸으로 씌우는 행만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최선의 공격 방법은 아무래도 이렇게 나를자로 두어가는 수겠죠. 백이 그냥 민다면 이렇게 늘어주어서 아까 봤던 모양과 마찬가지로 흑돌이 백돌의 급소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백이 조금 악수가 됐습니다. 백도 여기서는 아까 배웠듯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하게 되죠. 흑도 최선의 수는 그냥 젖혀가는 수인데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가볍게 타게 하면 그만입니다. 한 칸 띨도 신통치 않고 모자 씌움도 이렇다 할 공격을 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다면 여기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나릴자 공격을 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나릴자로 하게 되면 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주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 백도 잘 죽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붙이고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받아둬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눈목자로 달리게 되면 이렇게 호고 치는 데까지 두 집은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흑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들어와서 별로 한 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나릴자 공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타개에서는 한 칸 띨 행마를 하는 것이 좋지만 공격에서는 나릴자가 기본입니다. 아까 봤듯이 한 칸으로 그냥 공격하니까 그냥 백도 쉽게 타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타개는 한 칸으로, 그리고 공격은 나릴자로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나릴자 공격을 사용하니까 자신의 집도 넓히고 그리고 상대방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죠. 이 나릴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집을 넓힌다거나 또 다른 쪽 돌을 공격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A로 백이 나릴자 해온 장면인데요. 흑은 계속 공격하는 수단을 아무래도 선택해야겠죠. 역시 지금도 나릴자로 공격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인데요. 백도 밀어가고 여기서도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젖혀가야 합니다. 그냥 느는 것은 밀어놓고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젖혀가야 하는데요. 백이 젖히면 가만히 늘어두고요. 백이 미는 것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늘어주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늘고 보니까 백이 타개가 잘 된 형태처럼 보이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비자리에 끊는 곳과 씨의 자리를 봉쇄하는 것이 맛보기가 됐네요. 백이 이곳을 나온다면 이렇게 끊어서, 지금은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변에 있는 백돌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지켜두는 것은요, 이렇게 씌워가서 이 세 점이 이 안에서 쉽게 살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나를자 공격을 하고 나니까 우변 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덧 두다 보니 또 좌변 쪽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원래 백은 우변 쪽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계속 악수를 두어준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이때야 맛보기로 곤란하다는 걸 안 거죠. 이렇게 나를자 공격으로 한쪽과 한쪽을 공격하면서 양고마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바둑 기력이 약할수록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 그리고 프로 기사일수록 공격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공격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집을 넓게 넓혀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쪽 상대방 돌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외세를 두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공격으로 상대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을 넓혀가는 더 고난이도 수법을 사용해봐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나를자, 정말 좋은 공격 방법이죠? 하지만 이 나를자를 공격하는 방법도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흙은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네,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그냥 가볍게 타개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나를자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백도 나오고 흙이 젖힐 수는 없겠죠? 백이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이 남아있으니까요. 또 그냥 늘어두는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중앙으로 뛰어나와서 이건 역시 좀 타개가 쉽게 된 장면입니다. 공격은 나를자로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를자로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공격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자 씌우는 것이 이곳의 급소인데요. 백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씌워갑니다. 백도 밀어야 하는데요. 가만히 늘어주고요.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것은
백을 도와주는 이적수가 됩니다. 젖혀가면 약점 때문에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호구 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네, 백도 계속 나오려면 이렇게 붙이는 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밀어주고 이렇게 날일자 정도만 두더라도 백은 공배를 계속 나온 장면인데 흑은 공격을 하면서 외세를 얻고 있죠. 그리고 이 돌을 살면서 백은 계속해서 악수를 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어느 한쪽으로 몰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날일자가 아니라 다른 공격 방법이 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공격은 날일자로. 이 격언도 예외가 있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지금까지 날일자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장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날일자 공격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적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넓혀가는 수가 됩니다. 그리고 약점 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계에서는 한 칸이 기본이지만 공격할 때는 날일자가 최선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는데요. 하지만 이 날일자 공격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한쪽으로 몰 수 있을 때는 좀 더 강력한 공격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이렇게 배워본 공격은 날일자로. 바둑을 둘 때 이 날일자를 이용해서 한번 공격해 보세요. 좀 더 강력하게 상대방을 몰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레시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